요즘 날씨가 상당히 차갑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번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한 중국 고대 황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중국 고대 한 제국의 문제다. 그는 한고조 유방의 아들로 해제의 이복 동생이다. 선정을 베풀어 성군으로 인정받는데 특히 백성들의 고초를 가급적 줄여주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한 인물로 널리 평가된다. 그가 죽기 전에 유조를 내려 극히 소박한 장례식인 박장을 명했다. 진짜 황제의 유조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자신의 장례식 때문에 관리들이 겪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백성들이 고초를 조금이라도 덜 겪게 특별히 유조를 내린 것이다. 곳곳에 있는 고분군과 황제의 무덤이 거대한 사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한 문제의 유조는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사후에 한 문제의 무덤이 도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유조 중에 황제의 죽음이 뭐 대단한 거냐고 말한 부분은 더욱 인상적이다. 황제의 죽음이라고 어찌 유별나게 슬프겠는가? 그리고 황제의 장례식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의 일상을 금하지 말라는 유조도 있다. 백성들에게 아내를 얻거나 딸을 시집 보내는 일, 제사 지내는 일, 음주와 고기 먹는 일을 금하지 말라. 그의 유조를 좀 더 살펴보자. 짐이 천하에 군림하여 고대광실 넓은 궁궐에 거처하며 왕과 제후들을 거느리고 20여 년 제위에 있었다. 하늘의 신령에 의지하여 사직은 복을 누렸다. 다행히도 나라 전체가 안녕하여 별다른 전란도 없었다. 하지만 짐의 노력이 부족하여 언제나 자신의 잘못이 걱정되고 선제께서 남기신 덕에 미치지 못해 부끄러웠노라. 짐처럼 총명한 데가 없는 사람이 지금 다행하게도 천수를 다하고 고묘 한고조 유방의 묘를 공양할 수 있는 것은 경하할 만한 것인데 또 어찌 슬퍼할 가치가 있겠는가. 실제로 한 문제의 무덤은 여느 황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박하다. 한 문제는 아직 진나라의 폭정과 항우와 유방의 격돌로 피폐해진 한 제국의 선정을 베풀었고 건국 초기 극심한 혼란을 극복하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철저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으며 나라의 경제력을 발전시키고 힘을 키웠다. 오랜 기간 앙숙이던 흉노에는 저자세로 나가면서까지 전쟁을 벌이지 않았고 아들인 경제와 더불어 이른바 문경지치라 불리우는 정치로 한나라의 힘을 크게 키웠다. 꼭 국제관계에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저자세를 취하면서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손자 한 무제가 강력한 힘을 자랑하듯 흉노 정벌을 숱하게 벌여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과 대조가 된다. 유왕은 23년 동안 황제로 재위하면서 시종 비교적 검소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여 한 고조 때에 궁궐의 화원에서 기르던 동물을 더 이상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관리를 했다. 한 번은 노대를 만들려고 장인을 불러 비용을 계산하게 했는데 백금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의 백금이라면 일반 백성의 10가구에 상당하는 가산인데 내가 선왕의 궁시를 마음껏 누리면서 때때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노대를 또 건축해서 뭐 하겠는가? 노대 공사를 즉시 중지시켰다. 황제 자신이 고대광실 같은 궁궐에서 지내면서 또 다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굵은 명주실로 짠 옷과 장식이 없는 검은색 옷을 주로 입었으며 자신의 비빈들에게도 사치를 줄일 것을 부탁하였다. 봄이 되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농업과 누에치기에 힘쓸 것을 권하였다. 또한 각 관청의 명예 백성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시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씨앗과 식량을 대여해 주었으며 조세를 반으로 줄였고 한 고조 유방이 정한 15분의 1의 세를 30분의 1로 바꾸었다. 철저하게 민생 정책을 추구한 것이다.
그는 재위 기간의 노역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어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나아가 토지세를 2차례나 3분의 1씩 감해주고 심지어 12년 동안은 전국의 토지세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또 수리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농업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역사에서 한 문제는 손자 한 무제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대외 정복 전쟁을 자제하고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탓이다. 그렇지만 대외 정복이나 거대한 토목공사는 결국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일이다. 한 무제가 흉노와의 전쟁에 수십 년간 국력을 쏟았지만 그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고 엄청난 규모의 물자와 인적 자원을 탕진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한 문제가 군사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흉노와 전쟁을 벌일 때면 적을 쫓아내는 건 용인하나 국경을 넘어 흉노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았다. 한 문제 시절 백성들이 부유해져서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도 줍지 않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물론 일부 과장된 면도 있으리라. 이렇게 백성들의 고초를 늘 염두에 두고 국정을 수행한 한 문제는 태평성대를 실현한 인물로 평가된다. 한 문제는 제위에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해 비방죄를 폐지했다. 이런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과실을 알 방법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여기서 잠깐 유황의 어머니 박씨에 대해서 알아보자. 박씨는 원래 위왕표의 왕비였다. 위왕표는 진나라 말기에 기병하여 항우를 따라 입관해서 항우로부터 위왕에 봉해진 사람이다. 나중에 황하 동쪽을 건너온 한신에게 패한 위왕표는 유방에게 투항했다가 가족이 있는 위 지역으로 돌아와 반란을 일으켰다. 한신은 재차 그를 포로로 잡았다가 얼마 뒤에 죽였다. 이때 그의 후궁 모두가 한나라 궁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박씨도 그렇게 해서 유방의 비빈이 되어 BC 202년에 유항을 낳은 것이다. BC 197년 진이의 모반을 진압한 유방은 대군 지역이 변경이고 흉노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서 북방의 중요한 문호이므로 국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듬해에 그곳에 대국을 건립하고 유항을 대왕으로 파견했는데 그때 유항은 겨우 7살이었다. 그 다음 해에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 총애를 받았던 첩 모두가 여후에 의해 연금되었다. 중국 역사상 3대 악처라 악평이 높은 여태우가 남편 유방 사후수탄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하여 보복한다. 그런데 박씨는 유방의 총애를 받지 못했고 여후와 총애를 다투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여후는 그녀를 황궁에서 내보내 아들과 함께 대국에서 살도록 했다. 여후는 조정에 나와 정무를 8년 동안 보았다. 그리고 여후가 죽자 한 왕조의 대장 주발과 승상 진평 등은 여씨 일가를 멸문시킨 뒤에 의논했다. 이들은 후사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국 유황이 제위에 오른다. 대왕 유황이 고조의 아들이고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후덕하기로 천하에 이름이 나 있어서 무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으니 제위는 마땅히 그가 계승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위에 오른 유황은 선정에 선정을 베풀었다. 그가 행한 여러 선정 중에 연좌제와 육형 폐지가 눈에 띈다. 유황이 황제가 되기 이전에 한 왕조의 법률 규정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부모, 형제, 처자에게 연루되었다. 하지만 유황은 아래와 같이 말하며 연좌제를 폐지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법률은 본래 폭행을 금지하고 좋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죄를 범한 사람이 이미 판결을 받은 만큼 또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 필요가 있소. 짐이 듣기로는 법이 진실로 너그럽게 대해야 백성은 죄의 판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굴복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육형 폐지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한문제 13년 제 땅의 태창령 순우이가
모함을 당해 장안으로 압송되어 육형을 선고받았다. 육형은 몸의 먹으로 죄명을 새기는 묵형, 코를 베는 의형, 발 뒤꿈치를 베는 비형,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는 궁형, 목을 베는 대벽이 있다. 순우이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는데 처벌을 받게 된 그는 딸들을 원망했다. 내가 평생 동안 딸만 낳고 아들은 낳지 못했는데 위험과 곤란에 처하게 되니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그의 막내딸 재영은 부친과 함께 죽으려고 길을 따라 나섰다. 장안에 이른 재영은 한문제 유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저의 아버지는 관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찬했지만 지금은 육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사지가 절단되면 다시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을 받는 사람은 갱생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매우 상심이 됩니다. 제가 관부의 노비가 되는 것으로 제 아비가 육형을 받지 않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 상소를 보고 대단히 감동을 받은 유왕은 즉시 영을 내려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묵형, 코를 자르는 의형, 발 뒤꿈치를 베는 비형 등의 육형을 폐지시켰다. 또 그것들에 해당되는 형벌로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묵형의 형벌은 중노동으로 바꾸고 코를 베는 의형의 형벌은 곤장 300대로 대체하고 발 뒤꿈치를 베는 비형은 곤장 500대를 치는 벌로 규정을 바꿨다.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했던 한문제 유황이 여태우 사후 정치 격변기의 제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 박씨 부인의 현명한 처신이 인상적이다. 한문제 유황은 고조 유방이 형양에서 전투할 때인 기원전 203년에 만난 박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유방은 전쟁이 끝나고 박씨를 후궁으로 삼고 아들 이름을 항으로 지어 4번째 아들로 입적시켰다. 박부인은 척부인과 달리 궁궐에서 허들에 실만하였다. 척부인은 한고조 유방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신의 소생인 여의를 후사로 정해달라고 베갯머리 송사를 끈질기게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유방 사후 여태우는 여의를 독살하고 척부인의 눈을 뽑고 귀를 멀게 하는 참혹한 보복을 해버린다. 세상 사람들이 여태후에게 비참하게 보복당한 척부인을 사람 돼지 인체라고 불렀다. 하지만 박부인은 절대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특히 배 짜는 일을 좋아하여 언제나 한쪽 귀퉁이 방에서 아들을 데리고 대 짜는 일에 몰두하니 유방이 찾는 일도 없었고 여태후의 눈밖에 날 일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여태후가 척부인은 매우 미워했지만 박부인은 미워하지 않았다. 그래서였는지 6살 유황을 대나라 왕으로 봉할 때도 여태후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들이 봉지를 받고 대 땅으로 옮김에 따라 박부인도 함께 따라갔다. 여태후는 남편 유방의 배 다른 자식들은 왕 자귀를 패하고 다 죽였지만 유황과 박부인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박부인의 처신이 매우 현명했다고 볼 수 있다. 박부인은 장안의 궁궐인 미양궁에 있을 때나 대나라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사에 조신하고 정숙하였다. 흔히 후궁들이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 박부인은 일체 고조 황제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촌부가 하늘 같은 황제의 아들을 생산하고 궁궐에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다 보니 여태후가 죽은 후 여씨들을 토벌한 주발과 진평은 여태후가 세운 소황제를 폐위하고 대왕으로 있는 유황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할 때 박부인을 태후로 모시게 된 것이다. 박부인은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잘 지켰기 때문에 아들은 황제에 오르고 자신은 태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BC 157년 갑자기 병을 얻은 유황은 치료가 효험이 없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그 해
6월에 제위 23년 만에 향년 46살로 유황은 붕어했다. 유황의 순장 물품은 고작 톡이 몇 개뿐이고 보물과 보석은 없었다. 한나라 때의 황제 묘 중에서는 그의 묘만 독을 당하지 않았다. 전통에 따라 황제가 즉위하면 그때를 시작으로 능묘를 미리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 문제가 사전에 건축한 능묘는 패릉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한 문제는 미리 능묘를 만드는 것은 여느 황제와 달리 사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전에 자기의 능묘를 댈 수 있는 한 검소하고 소박하게 규정해 놓기 위해서였다. 패릉은 산천의 원래의 모양에 의거해 만들어 변경하지 말고 분묘도 세우지 말라. 궁중에 있는 후궁들 부인 이하는 줄곧 쓰임이 적었으니 그들 모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안 식구와 같이 지내게 하여 더 이상 궁중에 남게 하지 말라. 사마천은 사기 효문 본기에서 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참으로 덕이 지극하다. 덕지성야. 죽기 전에 한 문제가 박장을 명한 유조만 보더라도 이 평가를 받을 만한 황제라고 하겠다. 제위 중에 백성들이 고초를 겪지 않도록 가급적 대외 정복 전쟁을 자제했고 불필요한 사치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장례식도 극도로 소박하게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황제 신분임에도 너무나 소박하고 검소했다. 오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한 중국 고대 한 문제의 선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하는 인생 필라이프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